안녕! 오늘은 1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정비례 반비례 단원이에요. 드디어 1학년 1학기 마지막에 다 도달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정비례 반비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는 함수와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단원에 크게 왕별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해. 엄청 중요하니까 꼭 화이팅! 자, 정비례와 반비례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정비례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정비례. 도대체 정비례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정비례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례의 정의는 뭐냐면은 정비례의 정의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 됨에 요렇게 변화하는 거. x가 2배, 3배, 4배 변화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로 변한다라는 xy의 변화량이 요렇게 일정한 것을 우리가 정비례한다라고 해요. 자, 한글로 정비례한다라고 했는데 한글로 정비례한다? 그러면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뭐냐면은 되게 중요하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y는 a, x 요렇게 표현을 하죠. x가 변함에 따라 그에 따른 y의 변화량이 요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고 이게 정비례의 정의이고 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정비례라는 한글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y는 ax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요 a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나만 안 돼요. 0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면 x가 사라지니까 x가 사라지면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가 나와야 되는데 x가 없으면 y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정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x의 개수인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y는 2x라는 식이 있어. 자, 요거대로 해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x, y. x에 만약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었어. 쭉쭉쭉. 그에 따른 y 값을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1을 대입하면 y 값은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고 4를 집어넣으면 8이 되죠. 자, 변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에서 2로 어떻게 변화했어? 2배가 되었죠. 그에 따른 y값이 2에서 4로 어떻게 변화가 됐어? 2배가 되었죠. 이런 거야. x가 2배로 증가했더니 y가 2배로 증가했대. 자, 1에서 3이 되었대. 몇 배 증가했어? 3배 증가했잖아. 자, 그 y도 2에서 6으로 갈 때는 똑같이 3배 증가하죠. 자, x가 몇 배 증가했어? 4배 증가했지. y도 그에 따라 똑같이 4배 증가했지. 이게 x가 2배, 3배, 4배 변화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 변화하는 걸 우리가 한글로는 정비례라고 한다. 수학적 식으로는 y는 ax.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정비례, y가 x에 대한 정비례일 때, 정비례할 때 나오면 밑줄 치고 기계적으로 y는 ax부터 너 써주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한글만 보고 있으면 문제 안 풀려요. 자, 요거 근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이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 더 있다.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있어. x, y. x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을 거야. x에 1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자,
요렇게 변화가 되겠죠. 알아볼 거야. x가 몇 배로 변화했어? 2배로 변화했어. 자, y는 봐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곱하기 2, 2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정배를 반배를 할 때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 보통 어떤 교재들은 그렇게 나와. 증가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 증가한다고 하니까 얘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증가라는 게 진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야.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변화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이 2가 되기 위해서 2배로 변화했고 y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변화하기 위해서 2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정비례라는 거야. 그냥 단지 x, y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변화량이 일정하게 2배, 3배, 4배 변화하는 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한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도 몇 배? 3배. 그에 따른 y도 3배. x가 4배 되니까 y도 4배가 되죠. 다시 한번 정비례의 정의는 x가 2배, 3배, 4배 변화함에 따라 y가 2배, 3배, 4배 변하는 걸 정비례의 정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한글로 쓰면 정비례, 식으로 쓰면 y는 ax, 단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걸 잘 들어봐. 한글로 표시하면 정비례, 수학적 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y는 ax, 그러면 선생님 사실 우리는 글자나 이런 식보다는 좀 더 알아보기 편한 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림을. 그 그림. 이렇게 한글과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프. 진짜 엄청 중요하죠. 그래프. 자, 오늘 시간에 하는 건 다 중요해. 엄청 중요해. 하나도 빠짐없이 꼭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그려볼까? y는 2x를 y는 2x 쭉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 교점은 원점. y는 2x니까 1 집어넣으면 아까 2였죠. 요점. 2 집어넣으면 4였죠. 요점.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겠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요점 있고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4. 그럼 봐봐. 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만약에 x 값이 5개만 줬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그래프로 그려라.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럼 이게 끝이에요. 점 5개만 그려줘야 돼. x의 범위가 그렇게 주어졌다면.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실수 전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봐봐.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겠니? 그러면 이 점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 바로 이런 직선을 이루죠. 그래서 수 전체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표현한다.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처음 배울 때는 x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기본 예제일 때만 그렇고 뒤에 가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y는 2x의 식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로 표현하면 이렇게였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아까 전에 또 그렸던 것도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2x도 그려보자. 자,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고요.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지, 그치? 자, 똑같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가 주어진 거라면 그래프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 전체 또는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럼 그게 수 전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말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한국말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럼 한국말로 국어적으로 표현이 되면 너희는 이 그래프의 형태나 성질을 외우고 있다가 이 문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문장을 해석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국어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해서 식을 세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중학교부터는 그래프의 성질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 해석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정리가 뭔데? 모르잖아. 이걸 외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일반적인 국어, 니네 동화책 이렇게 읽듯이 읽으면 수학은 해석이 안 돼요, 중학교부터는. 외울 거 외워줘. 자,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 첫 번째, y는 ax라는 정비례가 있는데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생겼더라. 요거를 한국말로 정리를 해보자고. a가 0보다 크대요.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이 그래프는 봐봐. 어디를 지나요? 언제 항상?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 항상. 이거 들어줘야지. 항상. 원점을 0,0을 지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 항상 여기를 지나고 뭐야? 오른쪽 위를,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잖아.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이거 왜 이렇게 쉬네, 이래? 오른쪽 위를 향한 직선 그래프 라고 그림을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우리 배웠잖아. 4분면 1, 2, 3, 4, 4분면이잖아. 몇 4분면을 지나요? 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네 번째. 자, XY가 있으니까 XY의 변화량을 알아볼 거야. 자, 보세요. 증가량. 요 두 점을 잡았어. 이 두 점을 가지고 X랑 Y의 변화량 알아볼게. 요때 X는 몇이야? 1이고 요때 X는 몇이야? 2죠. 그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잖아. 즉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이게 뭐야? 증가한 거야. 증가한 거야. 그러면 그때 Y는 2였는데 Y가 4가 되었어. 그러면 Y는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올라갔으니까 Y도 증가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라는 거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요 점도 봐봐. 여기서도 음수 부분에서도 봐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 Y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증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음수일 때, 얘죠, 얘. 연두색으로 색깔 맞춰줄까? 깔맞춤? A가 음수일 때. 여기랑 비교해서 볼게요. 항상 원점을 지난다도 얘 똑같아요. 얘도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원점을 지나는 건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얘는 오른쪽 위를 향했지만 얘는 오른쪽에 있는 아래를 향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 직선 그래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얘는 제1, 3, 4분면을 지나지만 얘는 2, 4, 4분면을 지나죠. 제2, 4, 4분면을 지나죠. 네 번째는 자, 얘도 두 점을 찾아봐.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야.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가려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오른쪽으로 갔죠. X는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건 증가한 거야. 그랬더니 요 점에서 가려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 무슨 말이야? 감소. 즉 만약에 X가 증가한다면 Y가 감소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방향과 다르다. X, Y의 증가량도 감소량도 다 다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림을 말로 설명할 줄 모른다면 문제를 해석할 수 없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를 향한 직선 그래프일 때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무슨 말이니? 아, 정비례 y는 ax 그래프인데 a가 양수구나. 이게 나와야 돼. 문제에서 만약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일 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일 때 정비례 y는 ax 그래프인데 a가 음수구나 라는 거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문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돼야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를 알지. 자, 이게 정비례예요. (202쪽입니다) 개념원리 202쪽 1번 밑줄 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 y가 x에 정비례하는 건 밑줄 쳐. 정비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밑줄 치고 써. 이렇게 나와야 돼. 밑줄 치고 쓰세요. y는 ax라는 식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단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즉 x랑 y가 모두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기억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 기억은 3y는 마이너스.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안 돼. 무조건 봐봐. 정리를 할 때는 y는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정비례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는 거야. 식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할까? y만 남겨야 되니까 y의 개수인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기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x.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와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a는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그럼 얘는 정비례 하죠. 자, 두 번째. 나 사실 지금 문제 풀이하다 생각난 건데 아까 정비례 다 했잖아. 근데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 그거 이따가 문제 풀이 끝날 때쯤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 관련된 건데 진짜 딱 마지막 한 줄이 빠졌어. 자, 니은 y는 x 플러스 2. 그 y는 x 안 돼. 안 돼. 이 꼬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는 정비례라고 할 수가 없다. 얘는 그냥 비례하는 거지 정비례가 아니야. y는 4분의 x. 얘도 봐봐. 4분의 1 x와 같은 거야. 분자에 x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얘도 정비례가 되는 거지. 얘도 정비례. 리을. 이거 진짜 많이 나올 때마다 질문하더라. y는 x분의 1이 있어. 자, 보세요. 너네가 배우는 거 한에서는 분모에 x가 들어가는 건 전혀 없다. 1차 방정식, 1차식, 뭐 정비례냐, 뭐냐 이거는 정비례가 아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반비례 할 때. 얘는 정비례가 아니다.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미음. y는 0.5x. 야, 얘도 봐봐. 0.5. x 앞에 곱해져서 0.5지. 이게 a지 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도? 얘도 정비례지, 정비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은 0 곱하기 x. 얘 돼요, 안 돼요? a 자리 0이 오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어.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냥 바로 할게. 아까 내가 빠진 한 줄이 뭐냐면은 빠진 한 줄이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기억나지?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그려줘야. 자,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1 집어넣으면 2였고 2 집어넣으면 4였어. 그래서 요 점, 요거 집어넣으면 여기.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그리면 요렇게 됐었거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봐봐. 여기를 숫자를 키워볼게.
숫자를 줄여볼게. 숫자를 줄여볼 거야. 이번에는 y는 뭐 2분의 1x를 한번 해볼까? y는 2분의 1x? 그럼 1 집어넣으면 뭐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그려질 거, 점. 2 집어넣으면 1이잖아. 4 집어넣으면 뭐가 돼? 4. 2잖아, 2, 요점이잖아. 그 원점, 0 집어넣으면 원점 지날 거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그려져요. 봐봐. 요 A 자리가, 여기 A는 2, 여기 A는 2분의 1이야. 여기가 더 크니까 Y축과 더 가깝고, 여기가 작아지니까 Y축에서 멀어지죠. 그 음수 쪽도 가볼까? 음수는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x. 요점. 원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요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 색깔 비슷하네. 보라색으로 해야겠네. 자, 이번에는 Y는 이번에 좀 큰 걸로 해볼까? Y는 마이너스 4x.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4가 되지. 그치? 4.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여기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이번에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야. 여기 A는 마이너스 2. 여기 A는 마이너스 4. 근데 아까 여기서는 수가 크니까 Y축이 더 가까웠는데 음수는 반대잖아. 숫자가 더 작아졌는데 더 가까워졌단 말이지. 지금 보이죠? 자, 이거를 한 줄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숫자로 보지 말고 절대값을 보자는 거야. 요 A 자리에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보세요. 얘도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얘도 둘이 절대값은 얘가 더 크죠.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Y축과 가깝다. Y축과 가깝다. 요 한 줄을 빼먹었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가깝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가깝다. 좀 더 경사가 급해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Y축과 가까울수록 좁으면 좁을수록 A의 절대값이 크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2번. 자, 밑줄 쳐. Y가 X에 정비례하고, Y가 X에 정비례하고 밑줄 쳐. 밑줄 치고 쓰세요. Y는 AX. 이렇게 쓰세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X가 8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다. X가 4일 때 Y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봐봐. Y, AX. 야, 미지수가 3개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X, Y 미지수 2개를 줬어. 그럼 뭘 구할 수 있겠어? 바로 요 A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하란 얘기야? 요 식에다가 대입하란 얘기야. 한글만 보고 있으면 Y가 X 정비례할 때 그 한글만 보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생각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Y, A, X가 있는데 X, Y를 줬어? 대입해야겠구나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들어야 돼. 들 거야. 들 거거든?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8A. A는 양변을 8로 나누니까 4분의 3. 즉,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X가 4일 때 Y를 구하라고 했어. X가 4일 때 Y를 구하래. 4 대입하란 얘기잖아.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4는 약분되니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뭐야? 활용이 바로 나오네. 활용 뭐겠어? 1차 방정식 활용이랑 같아요. 그냥 문장 읽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란 얘기야. 자,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봐봐.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X리터로 그다음에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관계식을 나타내고라고 해서 관계식부터 나타낼 거야. 그럼 우린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1리터 최소 단위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지. 1리터로 갈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여기서 7리터가 1리터가 됐어. 나누기 7을 했으니까 똑같이 나누기 7을 해주시면 되죠. 63 나누기 7은 7, 9, 63이니까 1리터로 9km를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1리터로 9km 가니까 9km씩 내가 있는 기름대로 가겠다. 근데 그 다음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동차로 45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 밑줄 칠 거야. 450km 밑줄 쳐. 450km 밑줄 쳐. 그게 뭐냐면 보세요. 킬로미터 갈 수 있는 거리 아까 우리 뭐라고 준다고 했어? Y였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Y에다가 450을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에 얼마큼 필요하니? 즉 X가 무엇이니?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럼 몇이 되겠어? 50이니까 우리는 50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지우개 빠는 것도 일이다. 지우개를 못 빨아가지고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자, 4번. 다음 주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거든. 자, 일단 이거 5개를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 일단 걸러낼 건데 봐봐. 요 A 자리가 음수잖아. 음수거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음수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 직선 그래프만 찾으면 돼.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만 확인하면 돼. 2번, 3번,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 그럼 2번 좌표 봐봐. 2번 좌표에 거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게 그 점의 좌표거든?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뭐 하는 거야? XY 값이잖아. 그 점 또한. 그 점 또한 XY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2번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2,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가 나올까? 등식이 성립을 할까? 안 하죠. 그럼 얘 안 돼. 3번 볼까? 3번 마이너스 2,3이래. 대입해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그렇지. 그럼 얘가 요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무조건 대입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프의 성질을 외우지 못하고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한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느 방향과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거든. 자, 5번도 보실게요. 5번. 아, 문제 엄청 많네 여기. 5번. 정비례 관계의 Y는 AX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날 때 밑줄 쳐. 그래프가 점을 지날 때 밑줄 쳐. 그래프가 점을 지날 때 여기서 말했어. 그래프가 점을 지날 때 또는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다 무슨 말이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대입하란 말인 거야. 왜? XY 값 줬잖아.
x가 모이고 y가 모일 때 대입한 다음에 똑같은 거야. 아까는 한국말로 x가 모이고 y가 모일 때라고 준 거고 여기서는 순서상으로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또는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다 뭐하라는 얘기야? x, y 값을 줬으니 대입을 해서 빨리 구해봐라.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대입부터 해서 식을 온전하게 나타내래. 그럼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a, a는 3분의 4가 되겠죠. y는 3분의 4x라는 식이 완성이 됐어. 완전한 식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다음 중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걸 찾으래. 뭐 하는 얘기야? 1번부터 5번까지 다 대입하란 얘기야. 귀찮지만 다 대입해서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내라 이거지. 5개 다 해야 돼? 1번, 5번 2개만 해볼게 내가. 자, 1번 좌표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야. 넣어봐. 마이너스 12는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9래. 성립하나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얘는 성립합니다. 두 번째. 5번 해볼까, 5번. 그냥 성립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비교만 해줄게. 얘는 성립하는 거니까 점을 지나가는 거고, 얘는 대입을 해봐. 마이너스 8은 3분의 4 곱하기 6, x에 6 집어넣은 거야. 그럼 약분하면은 2야. 2, 4, 8이야. 좌변은 8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8. 성립해요? 안 하죠.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 위에 점이 있을 때와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닐 때 구분 가져. 계산했을 때. 드디어 6번.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 내신 많이 나와요. 이 문제 1학년 시험 안 보는데요? 지금 하는 거 2학년 1학기 그대로 나옵니다.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내용에다가 4단원 마지막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이 식 그대로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 중요해. 자, 6번 정비례 관계의 식을 줬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래. 일단 이 식만 보고 찾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식을 보자마자 그림으로도 그려줘야 돼. 간단하게 그려봐. 그래프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A가 음수잖아.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한 직선 그래프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1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6, 마이너스 9를 지난다? 대입해봐. 6, 마이너스 9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대입을 해봐야지.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이죠. 약분하면은 3. 3은 마이너스 9. 얘도 맞아요. 3번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아니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 얘는 틀린 거죠. 정답 2개네. 끝난 줄. 4번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면 맞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요. 왜? 음수잖아, 음수. 임의로 두 점을 찾아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Y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얘한테 오는 거네. 자, 5번 보실게요. 5번.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보다 X축에 아까 배운 개념에서 말이 반대로 나왔어.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에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X축에 가깝대. 무슨 말이겠니? Y축과 멀다. 즉, 요 A의 절대값이 더 작아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보다 더 가깝다고 했어. 근데 얘는 뭐야? A가 1이야, 1. 얘는 절대값이 뭐야? 2분의 3이야. 얘가 더 크지? 그럼 누가 더 X축에 가깝겠어? 얘가 더 가까운 거야. 절대값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X축에 더 가까울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답은 3번, 5번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